오늘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만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수준인데요. 즉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력이 2배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 텐데요. 외국의 경우와 최근 우리의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걸 잡지 못하면은 확진자 수가 2배로 뛰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일 게스트 김간지 씨도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에 들어갔는데요. 다행히 백신을 이미 맞은 터라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양성이었으면 저도 당분간 격리될 뻔했어요. 요즘 차로 오갈 때마다 거리에 사람이 좀 부쩍 늘어난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다들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향후 2주 동안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7월 12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빅 루가의 Listen for the Weather였습니다. 자, 박미숙님,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잠시 버려두고 우리 모두 조금만 노력했으면 합니다 해주셨고요. 상황 심각한가 봐요. 지금 못 잡으면은 곱하기 2로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하루 확진자 괜히 말하지 말아야지. 김소연님, 코로나 확산세를 일단 잡아야 할 텐데요. 모두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하고 싶은 거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2주 동안만 좀 더 조여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라받는 재미가 있다. 요일별로 달라지는 7일간의 간식 먹자 이벤트. 댁에 계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피자, 떡볶이, 팥빙수였죠. 오늘은요 롤케이크입니다. 롤케이크 커피랑 먹어도 맛있고 우유랑 먹어도 맛있고 먹고 싶네. 자, 오늘 13분에게 드릴 거니까요. 말머리에 롤케이크 적으시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에 있는 날이죠. 자, 오늘 이번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랑종의 기획과 제작, 각본을 맡은 나홍진 감독의 2016년도 작품 영화 곡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오늘 날씨랑 어울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곡성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볼게요. 많이 좋아하시죠, 이 영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잘 부탁드리고요. 알고 계시죠? 11시엔 허지웅쇼 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남웅의 무법지대. 도대체가 무엇이 중요냐고. 무엇이 그게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우리 딸내미냐고. 그 어린 것이 무신죄를 졌다고. 네. 자네 낚시할 적에 뭐 어떤 게 걸려 나올지 알고 한가?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고. 어이구, 시작부터 아주 분위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황정민 씨가 마지막에 굿판을 연기할 때는 음. 저건 연기의 경지가 아니다. 연기로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기 또 연출, 영화의 형식 그리고 그렇죠. 내용 모든 면에서 네네. 거의 정점을 찍었던 영화가 그렇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나홍진 감독이 연출한 2016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곡성 만나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15세 관람 거였구나. 그래서 15세 관람인 것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었는데요. 뭐 논란이 이따가 있었나요? 예, 뭐 이 부분도 좀 살짝 뭐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잠깐 근데 15세가 못 볼 만큼 잔인한 장면이 있었나? 그냥 무서운 거지 이게. 잔인한 장면보다는 이제 예. 극 중에 그 김한희 배우가 연기한 딸이 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동차 안에서 예. 뭔가 이제 버리는 일이 있는데요. 그거 이제 보는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이 부부 생활하는데. 네. 아. 그래서 그 장면이 15세 관람가가 봐도 되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네. 갈수록 이 보수화돼야 한다고 생각. 아,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똑같은 그 질문이 네네. 98년도에 있었으면은요 네네. 다 웃어 넘겼을 걸요. 네. 그게 논란이라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어. 하고 넘어갔을 거야.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게 그렇죠. 희한하죠. 시간은 맞아요. 더 가고 미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참. 자,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등 신랑감 영호 허지호 허지웅 허지웅이 그랬어. 아닙니다. 저는 김민종의 재림입니다. 허나웅입니다. 미가는 김민종, 허남웅 영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통 우리가 이 시간에 공포 영화 잘 안 다뤄요. 그렇죠. 네. 예, 월요일이기도 그러니까 첫 네.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고 밝고 아침이기도 하고 네. 예. 유쾌하고 뭐 이런 그럼- 영화들 주로 했었죠. 그러긴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랑종이 개봉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나홍진 감독이 직접 연출한 영화는 아니지만 네네. 제작을 하고 그렇죠. 각본을 쓰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감독을 컨택해서 이거 한마디로 고용을 해서 이제 만든 네. 영화인 거잖아요. 연락을 했죠. 그래서 함께 예. 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시사회 갔다 오셨을 텐데 어땠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아, 랑종이요? 예. 랑종 무섭죠. 음. 그러니까 이 랑종하고 곡성들을 이제 많이 비교하시는 평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모든 평이 네. 곡성보다 뭐뭐하다. 네, 그렇죠. 로 시작돼서 맞아요. 그걸로 끝나요. 그게 이제 나홍진 감독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곡성에 나오는 일광에 일과. 정사가 궁금하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 일광이 황정민 캐릭터죠. 그렇죠.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일광 캐릭터에 이제 전사를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곡성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지고 싶진 않다.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를 썼지만 다른 감독이 만들면 어떨까. 근데 그게 생각을 해봤는데 태국에 이제 그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라고 있는데 샴하고 셔터 만든 감독이거든요. 어떻게 잘 외우시네요. 그렇죠.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아피차폰까지는 제가 잘 외우는데 반종 감독님은 네. 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반종 네. 피산다나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름들이 또 해외에서도 그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훨씬 길대요. 정말요? 줄임한 이름이래요. 혹시 저기 영미권처럼 중간 이름이 따로 또 있고 뭐 그런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태국 사람들이 이름이 네. 진짜 길긴 길더라고요. 길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줄였다고 하는데 어렵긴 하죠 우리에게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셔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이 감독이 만들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나홍진 감독이 직접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한번 좀 태국 배경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딱 만들었는데 태국 공포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도시에 있어도 그 막 우거진 숲속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분위기가 특출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접목을 한 거죠.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게 어울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네. 그 의문이었죠. 네. 태국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네. 옛날부터. 근데 되게 설명적이에요. 네네네. 태국 공포 영화 되게 잘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사는 그렇군요. 동네다 보니까 네네. 거의 귀신과 함께 산다고 해도 맞아요. 예,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의 생활과 이제 어떤 그런 무속 신앙이 잘 접목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영화도 공포 영화가 많고 네네. 근데 되게 설명적이고 그 사연들에 집중을 많이 해요. 맞아요. 나홍진 감독이랑 완전 반대네요. 그러니까 나홍진 설명이 감독은 없는. 사실 그거를 되게 별로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거부하는 느낌이죠. 그걸 네. 설명을 무책임하게 안 하기보다는 네네. 맞아요. 이거 상관없다. 일부러. 그렇죠. 원인이랑 상관없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게 태국과 만났을 때 잘 어울릴까? 네네. 근데 랑종은 저는 잘 보시기에는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린다. 어울리는데 이제 다들 이렇게 곡성하고 비교하니까 저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예. 곡성은요. 갑자기 화면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놀람의 장면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분위기로만 관객을 압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랑족은 어. 그런 장면들이 많고 아 그래?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어. 그게 단순하게 놀래키는 게 아니라 어. 그 사람 그 심장을 그렇게 조여 놓은 다음에 어. 더 들어가요. 오? 네, 그런 연출의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런 말 한번 더 보고 싶잖아. 무섭긴 무서워요. 보고 싶다. 신진 변호사님은 제가 딱 보기에 공포 영화 못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공포 눈이 영화, 크잖아요. 공포 영화를 사실은 음. 극장에서 보는 게 제가 너무 민폐라서 왜? 아, 소리를 아. 많이. 네, 제가 놀라니까 제가 소리를 저도 모르게 질러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귀를 막고 어. 보기도 하는데요. 어. 곡성은 공포 영화라는 장르가 알았다면 절대 가지 않는데 어. 곡성은 제가 몰랐어요. 아 곡성 개봉하는 어떤, 날이었고 어떤 그 향토적인 느낌의 드라마이겠거니. 5월달에 개봉해서 그냥 시골 경찰 가족이 이야기인 줄 알고 정말 울면서 나왔잖아요. 경찰 가족의 어떤 아름다운 그 가족 이야기. 거의 귀 막고 이번에 스토리를 제대로 한 건 이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랑종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장난처럼 예. 아 랑종 얘기 했으니까 곡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변호사님이 전 곡성 못 봐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딱 보고 나오자마자 이제 물론 이 영화의 그 장르적인 것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스토리에 대해서 본인만의 또 해석이 있고 맞아요. 내 해석이 맞는지 다른 사람의 해석이 맞는지 또 궁금하니까 찾아보고 이러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무서운 영화야라고만 생각하고 막 좀 이제 힘들어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는 그 영화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 감독만의 작품이 아니라 그 각자 돌아갈 때 자기만의 스토리 하나씩 다 이렇게 품게 되는 맞아요. 그런 영화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정말 나같이 별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해석하고 싶고 뭔가 이야기가 내 속에서 나온다면 야, 이런 영화야말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론가님 되게 역시, 겸손하시네요. 역시 우리 변호사 겸 평론가님. 저는 이제 눈이 작다기보다는 옆으로 좀 이렇게 많이 찢어진 편인데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이 공포 영화 보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네. 아주 쉽게 눈을 감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지그시 네. 가면은 이게 좀 많이 무서운 장면을 건너뛸 수 있는. 아 다들 그런 게 있군요. 아니 나 저도 원래 없었어. 아 원래 원래는 없으셨어요? 그냥 아무리 잔인한 거 다 봤었는데 아, 그렇구나. 이제는 좀 그 특정 연령 이하 네. 때 아이들이 그 뭐 이게 무서운 일을 당하거나 네네. 혹은 네네네. 좀 많이 끔찍한 장면이 나오면은 그렇죠. 아우 난 이제 못 보겠더라고. 네. 나이 그러니까 들어서. 나름의 공포 영화를 보는 방법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전에는 막 잔인하거나 무서운 장면이 있으면 아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란 장면이 있겠다 이러면은 그냥 이제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는 들고 있으면서 눈은 이렇게 내리 까는 거나 아니면은 그 공포를 연출할 때 현장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이 프레임 바깥에 서 그쵸. 있을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이 엄청 상상하는구나. 많을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좀 공포가 덜하거든요. 물론 완전히 경감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나름의 공포 영화를 보시는 방법들이 아니면 그렇게 있는 것 하세요. 같아요. 자체 불러. 그 네. 옛날에 우리 저희 매직아이 책 보듯이 네. 화면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은 내가 무서워한다는 걸 아무도 몰라. 네. 하지만 나는 이미 이제 눈으로 초점을 달리해서 네. 예 모든 게 희뿌연. 네. 매직아이다. 네. 생각하면서.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곡성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요거부터 하고 시작하죠. 예, 네. 이야기를 따로 뭐 줄거리를 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분은 그래서 곡성 이제 랑종 얘기 말고 네네. 곡성은 어떻게 보였어요? 다시 이번에 보실 텐데.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예. 처음 봤을 때는 주변에서 워낙에 막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니까 경직된 자세로 들어가서 보면서 무서운 장면들만 캐치했는데 다시 보니까 엄청나게 또 코미디가 많은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극중 사람들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난립판을 또 관객의 입장에서 그 강 건너 불구경하면 또 그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단순하게 공포가 아니라 장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섞인 그런 영화였구나. 네,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네. 어떻게 처할만했어요? 무서운 거.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 포스터에 그 절대 현혹되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이제 저의 영화를 볼 때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서 현혹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 영화가 뭐 가족 이야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줄 알고 그것만 집중해서 스토리 그리고 뭐 어떻게 왜 이런 거에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이 영화에 뭐 그런 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영화라는 게.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주인공이 뭐 잘 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절대 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 배우가 근데 실제로는 되게 늙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이는 네네. 그 외국인으로 나오잖아요. 외지인으로. 예. 그런 모습, 극단적인 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저 사람 좀 치근해 보이기도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중간에 불쌍해. 그렇죠. 네. 도망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연출의 힘으로 끌고 나가는데 거기서 절대 영화가 끝날 때까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영화가 주는 의미란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저는 그 이제 그 문제의 그 역할 네. 그 성함 뭐였죠? 쿠니무라준. 쿠니무라준이 네. 제가 옛날부터 되게 외계인이죠. 좋아했던 게 맞아요. 야쿠자 영화에서 네네. 이제 옛날에는 야쿠자 영화에서 늘 굉장히 강력한 역할로 나오셨고요. 그쵸. 나이 들고 나서는 야쿠자 영화에서 약간 좀 후배한테 많이 치이는 네. 예, 그런 그렇죠. 역할로 많이 나오셨는데 요번 곡성에서 이게 괴물로 나오니까 네. 중간에 또 불쌍하고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건 또 원래 기타노 다케시가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웅디가 아무래도 좀 잘 알고 있는 게 나홍진 감독이 예. 곡성을 연출하기 전에 기타노 다케시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비슷해, 아웃레이지 약간. 같은 작품 예. 보게 되면 쿠니무라 준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엄청 막 어. 잘 나오고 무서웠는데 어. 나이 좀 들었지만 여전히 잔인하고 어. 그래서 처음엔 기타노 다케시를 캐스팅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래도 쿠니무라 준이 더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기타노 다케시는 한국에서 워낙에 잘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렇긴 하죠. 예, 그 인물에게 다른 캐릭터를 좀 넣었을 때 사람들에게 좀 저기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쿠니무라 준을 캐스팅을 한 거죠. 근데 근데 기타노 다케시가 그렇게 쿠니무라준 네. 이걸 배우분이 곡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네. 속옷만 입고 산속에서 막 그러고 네. 있으면은 네네. 그 찍다가 막 감독이랑 싸웠을 것 같은데. 근데 멱살 쿠니무라 잡고. 준이요. 네. 이제 나홍진 감독 시나리오 딱 보면서 이 시나리오 너무 좋은데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본인 관절이 안 네, 좋으시다고. 나이 관절이 안 많으니까. 좋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숙였다가 일어났다 하는 장면들을 좀 아이고. 길게 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처음엔 알겠다고 했는데 가령 이제 극 중에 이렇게 뭐 도살하거나 할 때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나홍진 감독은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집요하게 그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감독 그 배우가 관절 안 좋은데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근데 쿠니무라준이 일본 영화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작 환경이 되게 그냥 얼렁뚱땅해요. 예, 쉬엄쉬엄 하고 또 이제 배우들 스케줄에 많이 맞춰가지고 다 이게 돌아가거든요. 요즘 잘 못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예. 근데 아무튼 네. 그런데 익숙하다가 여기 와서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게 일본 가서 괜히 욕할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일본 가서 또 좋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영화 요즘 잘 나가는 이유를 알겠다고. 근데 심지어 제가 그 영화 이번에는 이거를 구매를 하면 부가 영상을 주거든요. 미공개 영상. 네, 있어요. 네, 그거를 주는데 쿠니무라 준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발로 산을 뛰어 올라갔다가 그 나이 많은 네 발이 아니라 관절 안 손가락을. 좋은 나이 많은 배우를 정말 귀여웠는데 되게 빠르게 그것도 정말 빨라요. 그거를 그냥 CG로 하든가 그거를 아이고 세상에 참 그래도 정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공포스러웠거든요. 제 영화는 아니지만 쿠니무라준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 근데 됐네요. 예. 정말로 그런 집요하다는 느낌들은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2부에서 또 본격적인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자, 영화 곡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2008년 영화 추격자 이후에요. 2010년 하정우, 김윤석 배우와 함께 이 작품으로 다시 한번 뭉치게 됐는데요. 이 영화도 참 인상적입니다. 예.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악역 캐릭터, 그 김윤석 씨가 등장하는 면가.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안 까먹어 면가. 자, 이 작품 제목 뭐겠습니까? 보기 드립니다. 1번 동해, 2번 황해, 3번 홍해. 이건 다 아시겠죠.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씨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곡성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참 할 얘기 많은 영화죠. 김석윤님, 곡성 극장에서 3번 봤어요. 극장 가서 3번 본 영화가 드문데 곡성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미스터리 공포물이 아닌가 싶네요. 정지은님, 저는 곡성 한 번 보고 이해를 못해서요. 3번 봤어요. 정선미님, 할머니 댁에 곡성인데요. 왜 하필 곡성일까요? 할머니 댁 갈 때마다 생각이 나서 무서워요. 근데 당시에 곡성 네. 에서는 되게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래서 해요. 군수라고 하나요? 예. 예, 군수이 나와서 이게 영화가 무섭다고 해서 그럴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그 여행객들이 곡성으로 올 수 있다. 관광 유치. 예. 그래서 그것도 당시에 예. 영화가 화제가 되니까 예. 그런 일화까지도 그때 당시에 화제가 됐었죠. 제가 그렇지만 처음에 개봉할 당시에는 좀 별로 안 좋았고. 안 좋아해서 한자를 바꿔 써라. 우리 그렇죠. 마을 이름을 써놓은 거 있지만 한자는 바꿔라. 그래서 어. 이거 한자로 옆에 되어 있는데 그 마을 이름과는 달라요, 한자가. 그렇죠. 아유, 왜 그랬을까? 이 훌륭한 영화들이 그 뭐 장르를 불문하고 네. 훌륭한 영화들 나오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로켓 지역들이 얼마나 명소가 되는데. 그래서 가령 뭐 예. 밀양 같은 작품은 네. 그 비밀스러운 햇빛이라는 의미가 담아서 이제 밀양이라는 의미 있고 이제 곡성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곡소리 그리고 비명소리의 의미를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중의적인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어허. 네. 곡성. 저 같으면은 제가 지금 지자체 직원 같으면은 네.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아크마룸 뭐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예. 여름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곡성 얘기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예. 여러분들 곽도원 씨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곽도원 씨 매력 어땠습니까? 곽도원 씨가 이 예. 영화에서 거의 첫 주인공을 맡았다고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겁도 많고 소시민이에요. 경찰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무서운 거에 정말 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막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정말 그전에는 거의 주변인이었다가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맞아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는데 끝내 그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무력해지는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관객들이 공감하기 참 좋은 연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든 발버둥 치다가 어느 순간 무력해지는 네. 그렇죠. 그런 연기. 그냥 이게 내 자신을 투영하면서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연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악에 대한 영화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 극 중에 곽도원 배우가 연기한 종구라는 인물도 그렇지만 왜 내 딸에게 왜 우리 집에 이런 나쁜 일이 있을까? 자꾸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풀리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 곽도원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 건데 보통 그 감독들은 캐스팅할 때 뭔가 자신만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 배우는 어떤 연기를 잘해서 여기에 어울릴 거야. 근데 그 나홍진 감독은 곽도원 배우를 캐스팅할 때 감이 그냥 왔대요. 무슨 그 배경 설명 없이 그래 이 역은 곽도원 배우가 해야 된다. 네. 근데 전에도 곽도원 배우가 나홍진 감독 영화에 계속 나왔으니까. 네네. 예. 예, 작은 황해에도 역할들. 나왔었고. 네. 예. 근데 이 곽도원 배우 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거였거든요. 범죄와의 도시인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정말 쌀벌한 검사 있잖아요. 네. 안경 딱 던지고 맞아요. 완전 이렇게 폭력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 너무 막 현실적이다. 생각해서 그런 그쵸. 인상이 되게 있었거든요. 눈빛도 약간 그렇고 무서운 무섭지. 사람. 연기를 무서워. 잘하죠. 그랬는데 무서워요. 여기서는 막 겁 많고 막 이렇게 막 그 다 뭔지 술살 같고 술살. 그냥 근육이 아니라. 예, 옆집 아저씨 같은 정말 소시민 그런 그리고 모습이라서 좀 놀랐어요 저는. 극 중에서도 딸이 좀 안 좋게 변한 거 보고 너무 놀라서 몸에 마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술 좀 작작 먹어 라고 좀 오진을 하는 장면이 있기도 하죠. 네. 참 이게 되게 그게 그러니까 배우가 잘하는 거야. 네, 정말 그 잘하죠. 작품에 따라서 위압적이고 네. 저런 검사는 정말 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할 텐데 막 그런 생각하기도 만들다가 이런 영화에서 또 정말 내 그렇죠. 스스로 공감하게 만드는 소시민 역할로. 네, 아까 이제 신우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곡성에서 곽도원 배우가 처음 그
타이틀 롤, 네.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 곽도원 배우가 그 전에는 주인공 역할을 했던 적은 없으니까 아, 이게 너무 위험한 캐스팅 아니냐 흥행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나홍진 감독은 괜찮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도 700만 가까운 관객이 이 그렇죠.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던 캐스팅이었던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 이렇게 혼자만 계속 저렇게 오랫동안 나오진 않겠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황정민이 언제 나온다던데 근데 혼자 엄청 오래 나와요. 네. 그래서 황정민 씨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종옥님도 황 배우님 굿하는 장면 진짜 신내림 받을까 무속인들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촬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네. 아우 황정민 씨가 네. 정말 이 등장을 이 시간만 따지면 그렇게 오래 나온 건 나오는 건 아닌데 아니죠. 예. 그렇죠. 저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곽도원 배우가 종구가 너무 무능하고 정말 너무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황정민이 나와서 이제 좀 이게 맞서 싸워줄 수 있는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 종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충격이 컸습니다. 뒤에 가서 그렇죠. 반전 때문에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캐스팅됐냐면 이제 일광이라는 인물을 황정민 배우가 연기해서 극중에 나오는 굿을 황정민 배우가 직접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스펙터클할까 무시무시할까 나홍진 감독이 상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당시에 또 황정민 배우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기죠. 네, 근데 완전 극과 극인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굿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굿하는 분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황정민 배우 연기 보고 저거는 정말 실제로 굿하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정말로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한 번에 쫙 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곳곳에 둬서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시점은 좀 달리하게 해서 했는데 그 장면 딱 보면 정말로 배우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 그런 무속인 같은 연기를 하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댓글 통해서 네,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러 대 돌려가지고 컷을 나누긴 했지만 그렇죠. 실제 찍을 때는 원컷으로 찍은 거네요. 한 번에 다 찍은 거죠. 네. 근데 진짜 어떻게 저런 연기를 어떻게 두 번을 연속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저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네. 저는 그 전까지의 황정민 씨 연기가 약간 매너리즘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말 그대로 대단한 배우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했었고 이 영화 곡성의 그 진짜 엑기스가 사실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황정민 씨 무시무시하죠. 보고 있으면 정말 스크린에. 그래서 이제 굿을 하고 있는 네. 이 영화 중심 주제가 또 그 장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살을 날리는 굿이라면서 1,000만 원짜리 굿입니다 그게. 네, 맞아요. 그럼요. 1,000만 원. 네. 그런 가격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에 그래? 그럼 얼마나 그 극중의 종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냐 그랬더니 한 장은 돼야 되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바로 대답합니다. 이 법률 쟁점이랑 또 연결됩니다. 이분이. 아유 그래. 어디 보자. 고윤아님 곡성에서 딸 효진이는 병에 걸린 건가요? 빙의가 된 건가요? 살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네.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요. 그렇죠. 빙의가 된 것 쪽이 좀 강할 수도 있고 근데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곡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진짜 중심은 아까 그 굿에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서로 살을 날리는 장면이었잖아요. 쿠니무라준하고 황정민이 그렇죠. 서로 공격을 하면서 살을 날리는 장면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의 영화 일본 영화 음향사의 장면도 똑같은 장면이 있는데 서로 이제 그 적대시하는 무당이랑 서로 살을 날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곡성을 볼 때 서로 살을 날리면서 두 무속인이 싸우고 있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컷이 그렇게 한 컷이 있고 두 컷이 있고 세 컷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앞에 컷에서 뭔가를 날리고 뒤에 컷에서 뭐를 맞아서 그 다음 컷에서 비틀거리고 있으면은 이걸 인과관계로 생각하잖아요. 네네. 원인 결과로 생각한단 말이야. 네네. 그게 당연한 거지. 원래 영화라는 게 그런 것이고. 근데 곡성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앞에 컷과 뒤에 컷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게 곡성의 중심 주제예요. 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원인 결과로 모든 걸 나누는데 맞아요. 저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내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아닌 거야. 거죠.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전체를 조망하다 보면은
곡성의 마지막 장면처럼 파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질까? 왜 우리일까?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건 나쁜 일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을 가리지 않잖아요. 마치 주사위를 던지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영화에서 그러면은 일광은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뭐 이런 식의 의문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그 줄거리상의 주제를 네네. 어떻게 이렇게 영화 형식적으로까지 네네. 난 정말 나홍진 감독이 원래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건 진짜 나중에 시간 많이 흐르고 네네. 그러면 영화사에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이 영화는 굉장히 길었던 영화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황해 이후에 7년 만의 작품이었던 건데 특히 이제 이 영화 마지막 보게 되면 그 동굴 속에 그 외지인이 악마 모습하고서는 카메라 찍는 장면 있잖아요. 사진이. 그 결말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7개월 동안 생각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하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장면이니까 그 하나의 이제 10분 장면을 위해서 7개월을 고민했다는 것처럼 이 영화 거기다가 무속 신앙을 또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암자에 들어가가지고 한두 달 동안 같이 또 생활하면서 그걸 익혔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는 거죠. 이 우리가 황정민 배우 또 쿠니무라 준 얘기도 했으니까. 네. 네. 우리 저기 천우희 배우 얘기도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천우희 네. 배우도 여기서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맞아요. 남겼습니다. 제일 무서워. 그러세요? 네. 저는 천우희 배우가 그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군복 상의를 입고 네. 이 돌을 던지면서 할매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힘을 쫙 빼고 하는 연기. 그래서 처음에는 돈에 미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클라이막스에서 네네. 곽도원 배우한테 들어가지 말어 집에 들어가지 말어 하는데 그게 나지막한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게 단호하게 말하는데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거를 또 궁금하게 만들고 도대체 막 손에 막 땀을 쥐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데 근데 그 연기가 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힘을 뺐는데 힘이 있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게 이제 맞아요. 그게 연기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천우희 배우가 예전에 뭐 써니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든지 이제 작은 역할들로 이제 나오면서 항공주라는 그렇죠. 독립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러면서 했잖아요 항공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곡성에 나오면서 이제 메이저 영화에서 이제 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의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기가 결국엔 통한 거죠. 김한희 배우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요즘 보니까 그냥 어른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곡성 출연했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나이니까. 예. 그러면 벌써 한 7년 전? 20살이네요. 이게 그렇게 오래됐나 곡성이? 네. 20살이야? 20살 정도 됐죠. 어른이에요. 그 정도 됐겠네. 네. 그 당시에 대종상 신인 배우상 수상을 그렇죠. 하게 됐었고, 당시에는 그럼 영화를 못 봤겠네? 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좀 몇 개가 있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극 중에서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잖아요. 맞아요. 비명 소리를. 근데 그때 본인이 연기한 다음에 그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비명 소리가 이렇게 컸단 말이야. 거기 와서 이제 어머님도 와 있으니까 아니 우리 딸이 저렇게 거기다가 그 몸을 막 뒤트는 연기 있잖아요. 근데 김한희 배우가 무용을 했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그 안무가가 이제 전달해 주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굉장히 또 잘 해냈다는 그런 일화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 김한희 배우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이런 역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나홍진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김한희 배우에게 직접 대본을 보여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대본을 읽고 그걸 설명하는 걸로 맞아요.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냐라고 한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이렇게 지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대본을 직접 보면서 연기한 것이 아니다.
했다고. 푸니무라 준한테도 그렇게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푸니무라 준을 위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감독이 잘 한번 해줬는데 뛰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아니 친절하게 되게 잘 해줬는데 이제 특정 장면에서 그 좋은 장면 얻어내겠는데 네. 정말로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어. 그 극중에 황정민 배우가 입고 나오는 옷 있잖아요. 아, 예. 파란 재킷에 목폴라 황토색의 그 검정 바지에 처음에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황정민 배우가 입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막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옷에 묻잖아요. 그래서 여벌의 옷을 의상팀에서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나홍진 감독이 아 이러면은 그 사실성이 떨어진다. 이건 가짜다. 다른 거 가지고. 그래서 그 한 벌로 다 그냥 촬영을 하게 했대잖아요. 우리 이제 국선 얘기하느라 아침부터 네. 너무 사람들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 무서워하는 분들 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빠져나가면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광 네. 일광 같은 무속인 네. 무당이 네. 현실에서 이런 일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진짜 실제로 남편이 단명한다. 아니면은 네 남편이 네. 잘못될 수 있다. 단명한다. 그리고 이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딸이 이혼한다. 본인이 이혼한다면 그런가요? 딸이 이혼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무당님 땡큐 뭐 이러는데 딸이 무당이 될 팔자다. 뭐 이러니까 너무 정말 무섭잖아요. 내 딸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는데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에이.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44억 원. 44억 원을 편취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무당이?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44억 사람이 원을 진짜 440 무속인인지는 아직 이제 확인이 덜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속인을 사칭해서 사칭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분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중고 거래 앱 있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하는 거. 토끼가 좋아하는 예. 거기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야채 마켓? 네. 아 정말? 성심성의껏 전 봐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론 그 중고 거래 앱이니까 첫 가격이 얼마 안 비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거 너무 지금 당신은 심각한 일이 있으니까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굿 비용이 뭐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게 1000만 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가격이더라고요. 굿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런 야채 마켓 이런 데서 5,000원이에요 이렇게 하고 불렀다가 네. 얘기를 하면서 직접 오면은 그때 이제 당신 큰일 난다고. 네, 큰일 난다. 집안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이분이 좀 몇 개 하나 맞추면은 이제 이분한테 막 10년 동안 10몇 억을 갖다 바친 분도 있고요. 이야. 네. 근데 그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전보러 오시는 분 네. 그분 중고 판매 이력만 이렇게 검색해봐도 네네네. 대충 제가 많이 맞출 것 같은데요. 광고.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광고를 실은 거죠. 네,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거래하는 건 아니고. 아 광고를 네. 우리가 띄워서. 네, 광고판을 띄워서. 아유 청취자분들 조심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44억인데 잡혔어요? 네, 구속됐습니다. 근데 어떤 또 사이트에서 보니까 다른 뉴스에서 보니까 60억까지 이분이.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 후속 기사를 보니까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 6월달에 있었던 근데 일인데요. 이런 일이 많구나. 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 신고를 해달라 경찰서에서 막 하는데도 네. 그냥 없는 일로 하고 네, 내 피해를 아무래도.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이 사람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기가 피해자 명단을 제출했대요. 아이고 정말. 네. 근데 왜 그걸 처벌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만 아니요,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구속됐으니까 이제 재판이 곧 열릴 거예요. 이분은 사기죄가 되고요. 네. 사기죄 이런 경우 사기죄. 네. 사기죄가 되는데 이제 대법원의 기준이 있어요. 대법원이 돈을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충실한 어떤 굿이라든지 기도를 했다라고 보여지면은 그건 사기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받은 다음에 다 생활비를 쓰고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냥 생활비를 쓰고 당하고. 자기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이제 사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현실에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영화는 영화로만 그렇죠. 즐기시고 네. 현실에서 이런 분들 만나시면은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 곡성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2번 황해였습니다. 당첨자 명단 그리고 우리 오늘 간식 당첨자 명단 모두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몽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 썬킴 교수 박가만 작가 모시고 역사 속의 강철 부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식 이벤트, 7일간의 간식 문자 이벤트, 그리고 돌발 퀴즈 정답 둘 다 그 명단은 허지웅 씨 홈페이지 선고표란과 인별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려요. 내일은 햄버거예요. 자,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버터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To remind me you got it bad. Ain't no other that could sweep you up like a